자, 변호사 시험 사례형 답안지 작성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진모 계획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준비를 함에 있어. 자, 일단 특징 보시면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분리강의예요. 저는 통합형 강의가 아닌 순수한 분리강의입니다. 지금 출제 경향이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분리 공부를 하되 그냥 강의 자체는 민법, 민소법이 연계되되 문제 자체는 우리 분리해서 풀자. 그리고 2번이죠. 선택형 사례형 시험의 분리 실시. 신림가에서 제가 처음으로 아마 하는 걸 거예요. 아마 다른 강사님들이 따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 해주시는 게 맞죠. 그게 수험생들한테 훨씬 더 맞아요. 사례형 따로, 선택형 따로. 요거 분리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선택형과 사례형이 상호 연관돼 있죠. 그래서 단계별 학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6회 볼 거고 사례형을 7회 보실 건데, 선택형 유형 보시면 긴 설문, 박스형 짧은 지문, 요런 게 올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한 20문항을 차지했어요. 20문항. 요거 반 이상을 확보하셔야지 선택형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가. 그러니까 민사에서 45개 이상을 맞아 주려면 요 1유형 긴 설문 박스형 짧은 지문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 제껴 주셔야 돼요. 풀어 제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B5 사이즈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적어 보이는데 요 시험지에 넣어봤더니 왼쪽 한 페이지를 꽉 차지해요. 그러니까 왼쪽 면 하나, 오른쪽 면 한 문제. 이렇게 편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반갈로 2번 사례형 오지선다형 지문 사례형 문제라고 해요. 지문 사례형 문제. 요게 10문항 정도입니다. 많이 냈죠. 원래 실제 시험에서는 5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갈로 3번 단순 박스형 판례조합,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판례조합. 5문항 정도인데 요게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10문항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무조건 맞춰주시는 거죠. 요런 유형은. 그리고 요런 3번 유형 같은 단순 판례들이 지문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판례 하나 가지고 순수하게 문제 1번처럼 1유형처럼 긴 설문으로 사실관계 때려받고 관련 판례들 넣어줄 때 민사소송법도 요렇게 실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사례형 보시면 자, 100점 모의고사입니다. 사례형은 민법 7회, 민사소송법 4회죠. 100점 모의고사 실시. 자, 지금까지 기출이 선택형 중요쟁점 반드시 사례형에 출제되고 있고 또한 사례형에 출제된 판례가 선택형에서도 출제되고 있고 모의고사는 대표적으로 선택형 지문을 그대로 사례형 드래그를 해버리죠. 올해 8월 모의고사가 6회 선택형 기출됐던 그 전세권 저당권 상계 14년 전압판을 그대로 냈어요. 08년이랑 비교해서 100점 모의고사를 내버렸죠. 근데 제가 기상특강도 하면서 그다음 기출분석 특강도 하면서 14년 상계 최신 판례가 전세권 저당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08년 통정어휘 표시 전세권 저당권 준비하셔야 된다. 했더니 모국에서는 당연하게도 교수님 입장에서 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반갈로 1번 보시면 정확한 기출분석, 사시, 법원행시, 기타 다른 국가고시 15, 16 변시 모의고사 반영하되 미기출쟁점과 기출쟁점 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겁니다. 7대 3. 보세요. 올해 민사소송법을 틀로 잡으면 대표건 소멸통지가 완전 미기출이었어요. 완전 미기출. 그 다음에 통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 당사자 보충이 완전 미기출이었습니다. 완전 미기출. 그 다음에 소송 전 사망과 소송 중 사망이 완전 미기출이었죠. 자, 그리고 민법은 기출, 거진 다 됐는데 이중 매매에서는 제1매수인의 권리구제 방안이 아직 미기출이었는데 올해 나와버렸죠. 보세요. 그러니까 기출된 쟁점 중에서도 어떤 파트가 미기출이었느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는 사례형 답안지 반갈로 2번 보세요. 이렇게 모범 답안을 드리면서 답안 목차 팁, 구성 팁, 답안 작성 팁에 기출, 미기출을 정확하게 해드려가지고 아 요건 이제 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해설 자체는 작년도 그랬지만 모두 배제하고 답안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작성 제공입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2차 사시 2차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기존 강사님들의 모범 답안이 아니죠. 실전 답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만약에 10점짜리 배점이라고 하면 12줄에서 15줄입니다. 15점 배점이라고 하면 20줄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중에 지금 현재 출간되고 있는 모든 책의 트렌드죠. MGI라든지 다른 레인보우라든지 실전 답안용. 그리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1.5배 정도로 정리해두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3번 첨삭은 제가 직접 할 건데 작년에는 10분이 넘었는데 올해도 아마 10분 조금 정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첨삭할 수 있기에 직접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줄 쫙 긋고 그냥 오케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 대화를 나눕니다. 읽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변시 첫 본 강의가 요거 진모였어요. 안 하겠다고 뻐기다가 학원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첨삭반만 운영하겠다. 특별지도반으로 첨삭반만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 첨삭반 호응이 좋아가지고 요거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본 강의도 하고 진모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면 요 사례형 답안지 작성 특강을 꼭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례형 작성 방법 특강이란 게 없죠. 대부분 민사재판 실무 요건사실론 자료만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사례형 답안 작성 특강이 아니에요. 사례형 답안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인 거지. 그건 이미 민사학습이 끝나 있다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볼게요. 이게 사례형 답안 작성 특강이구나. 그동안 사례형 답안 작성 특강은 말이 안 됐구나.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넘어가 보세요. 이제 본자료 보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강사인지 싹 다 차용할 거예요. 원래 제 자료는 다 차용이 되기 때문에. 자, 파트 1 민사법 케이스 솔루션. 자, 들어갈게요. 자, 사례 해결의 단계. 민법은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이는 권리 의무 형태로 구성되고 개인 사이 이런 법률 관계가 분쟁이 터진다. 이 분쟁의 해결 재판 규범이 민법이고요. 민법, 법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규정해서 사인 간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자, 그러니까 민사법 사례 해결 순서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정확한 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 의뢰인이 들어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요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정확한 파악 그리고 분석. 그 다음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된지 요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법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전환. 이 로마자 2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민사학습이 끝나 있다는 대전제죠. 들으면서 요게 문제됩니다. 들으면서 요게 문제됩니다. 상담일지 읽으면서 끊고 요게 문제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 중에 구체적인 쟁점은 요래요. 쟁점을 파악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의뢰인 입장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법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로서 민사소송법을 볼 거고 자, 그리고 요거 리딩 판례들이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요로 한 게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거를 답안지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이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선 이미 민사학습이 끝났다. 판례 암기가 됐다. 나는 암기된 판례를 주어진 설문에 대입만 하겠다. 그러니까 판례 모르면 누락, 쟁점 모르면 누락.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토대로 사례에 대한 결론을 맺는 단계로 이제 순서가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설문에 제시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시는데 자, 보시면 자, 사례형 해결은 설문에서 제시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자, 나왔죠. 그동안 학습한 민사법의 법률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변호사 되면 하시는 일이잖아요. 단 유의할 점은 유사사건으로 인한 혼돈을 경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사건이라는 혼돈을 경계하시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 끄집어 오셔야 돼요. 요런 사건. 그러니까 유사사건을 끄집어 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관련 사건을 끄집어 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단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입관을. 자,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쟁점 혼동하면 다른 답안. 요거를 일탈이라고 하죠. 일탈.
누락이